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거는요, 치아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칫솔질 할 때 치약을 쓰잖아요. 근데 그 치약이 사실 우리가 자연스럽게 몸에 익숙해서 사용하는데 뭐 크게 불편함 없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치약이 우리 잇몸을 많이 삭히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 이빨 닦을 때 치약을 쓰면 닦고 나서 아무리 깨끗이 닦는다 해도 입을 좀 다물고 있으면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이물질처럼 잇몸이 이렇게 실처럼 나오는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입 주위가 막 이렇게 타들어가는 듯한 자결감 같은 것도 있었고, 근데 제가 이제는 박종부 선생님이 추천으로 제가 물량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한 2년 정도 그러니까 물량치를 하고 있는데, 그 물량치라 하는 것은 우리가 칫솔질 할 때 치약을 쓰지 않고 그냥 물을 입에다 머금고 이렇게 칫솔질을 하는 거죠. 대신 칫솔을 그 미세모 그걸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미세모를 가지고 힘껏 그래도 어느 정도 압을 줘가면서 이게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양치로 칫솔질을 하니까 치약을 전혀 쓰지를 않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제가 잇몸이 그 젊었을 때부터 아기 낳고 나서부터 이렇게 여기 파인 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큰시큰해가지고 부분 많이 떼우고 그랬었는데 그런 흔적도 지금 아직 남아 있고, 그런데 그렇게 계속 했던 제 잇몸이 많이 이제 부분 파여 있는 부분이 다시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식초물 같은 거 오이지에다가 이렇게 타 먹으면은 시큼해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식초를 타 먹고 싶어도 못 타 먹고 그냥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박종부 선생님 추천으로 물량치만 하면서 그냥 그 칫솔질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2년 정도 했는데 신기할 정도로 파여있던 부분에 그 잇몸들이 다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잦은 잇몸에 이렇게 출혈 같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저기 뭐지 이물질 같은 게 자주 껴서 치실을 사용을 안 하면 이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갑갑해가지고 이 껴있는 게 잘 안 빠지니까 틈이 많아가지고 그랬는데 그 2년 동안 이제는 점점 처음에는 치실을 썼었어요. 이 물량치를 하면서도. 근데 한 달, 2달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게 굳이 불편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치실을 잘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치실 사용을 안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치실 쓰는 법이 거의 없어요. 없고, 뭐 간혹 고기를 먹고 이렇게 이빨 이 틈이 벌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빨과 이빨 사이에 껴있는 그런 것 때문에 가끔 사용하지, 예전에는 치실을 엄청 자주 샀거든요. 왜냐면 매 끼마다 밥을 먹으면 잇몸 사이에 틈에서 다 이 뭐 많은 이물질들이 끼니까 그걸 다 치실로 빼내야지 빼낼 정도로 그렇게 틈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치실을 안 사고 있어요. 그 전에 사놓은 걸 아직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필요할 때 쓰는 부분으로 이제 갖고는 있는데 거의 안 쓰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지금 잇몸 상태가 너무 건강한 잇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식후에 그냥 물가을만 이렇게 해도 이물감이 다 하나 끼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불편한 게 없어요. 뭐 사이에 끼면 막 안 빠져서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거의 전혀 없어요. 없어서 밥 먹고 식후에 그냥 물로 입 가글식으로만 하고 말거든요. 대신에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저는 밥을 먹고 나서 입을 가글하고 난 후에 그 박종부 선생님이 추천하시는 종부 소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종부 소금을 물에 타서
이렇게 입을 한번 이렇게 헹궈주듯이 그 물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로 있는 입을 이렇게 헹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뭐 생활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살짝 잇몸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부분이 양쪽 다 이렇게 많이 파여 있었어요. 이쪽도 여기 부분. 근데 신기할 정도로 많이 파여 있던 그 자국에 잇몸이 다시 다 새살이 돋아가지고 그 구멍처럼 이렇게 많이 파여 있던 부분을 다 이렇게 덮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잇몸 혈색도 좋고, 또 이빨질을 이렇게 칫솔질 하다 보면 막 이렇게 피가 나오고 이런 것이 종종 있었는데, 잇몸 질환도 전혀 없고 아주 건강한 잇몸을 제가 갖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거를 주변에 그냥 사람들에게 얘기를, 종종 아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입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는 그냥 물량치만 한다 이렇게만 전했는데, 사실 이 현대인들은 너무 익숙한 생활이에요.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이제는 언니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언니들도 사실상 이거를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어떻게 치약을 안 쓰냐 이렇게 하는 언니도 있고, 또 뭐 금방 마음에 안 와닿아서 이게 실행을 못하는 언니도 있고, 또 잇몸이 많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못하는 거죠.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박정부 선생님이 추천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내가 선생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입장에서 저는 과감하게 결단하고 실행을 옮겼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서툰 점도 있었어요. 그래서 칫솔질을 할 때 그냥 너무 약하게 해가지고 잇몸에 이렇게 약간 누런 때 비슷한 것도 있긴 있었어요. 그거는 내 시행착오인데, 근데 그 후로 이제 선생님 방송을, 유튜브 방송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면서 선생님이 잇몸을 시부작시부작하게 하지 말고 힘껏 하라 그래가지고 그 후로는 그 잇몸에 그 칫솔질을 할 때 조금 힘을 줘서 압을 줘서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이빨 사이에 그 뭐 때처럼 누런 그런 것들이 없어졌고 또 안 생기고. 그리고 제가 치약을 가끔 사용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면은 외출을 해서 저는 밖에 돌아다니다 보면 뭐 간식도 먹고 뭐 사탕도 먹고 본의 아니게 먹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먹었을 때 제가 바로바로 소금물로 대체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그날은 집에 와서 잠자기 전에 치약을 한번 씁니다. 써서 그 낮에 저기 소금물로 이렇게 대용으로 입을 이렇게 헹구지 못하고 마무리를 못한 그 부분을 그때 치약을 써요. 써서 치약 잠자기 전에 칫솔질 할 때 그 치약을 써서 합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거는 진짜 헹굼을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칫솔질로 해서 물로 해가지고 아주 많은 반복적으로 그 치약이 남아있지 않도록 다 그거를 빼냅니다. 그래서 그전에 쓰던 그전에는 뭐 그렇게 뭐 꼼꼼하게 그 치약 부분을 이렇게 빼내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는데, 요즘은 그 치약이 내 잇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거를 알기 때문에 최대한 치약이 그 잔여물이 안 남도록 진짜 깨끗하게 아주 말끔하게 씻어냅니다. 그러면 잇몸에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게 허옇게 이렇게 실처럼 뜨는 것들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만 좀 치약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방법을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뭐 이렇게 입으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그냥 별로 이렇게 의아한다는 듯이 그냥 넘기고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큰 결심을 하고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서 요거를 지금 전달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거를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박종부 선생님의 종부 원리를 통해서 제가 많은 신체적인 변화를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건강한 삶을 다시 회복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유튜브로서 시작을 하면서 이런 팁을 조금 좀 공개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 봤습니다.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다음 기회에 또 제가 더 좋은 정보로 있으면은 또 공개를 할 거예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결단을 내리시고 요즘 현대인들이 그 임플란트도 많이 하고 잇몸질환도 많잖아요. 그 원인이 사실상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치약을 사실 너무 과다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뭐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사용하는 거야 뭐 어느 정도 괜찮겠지만 우리는 진짜 저 같은 경우도 하루에 4번을 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과하게 할 필요는 없는 부분을 우리가 진짜 몰라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도움을 주고자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자, 우리가 건강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자, 화이팅!